와우! 친구들! 딸이 아저씨가 왔습니다. 일어나기도 귀찮다. 나이가 드니까. 오늘따라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그리고 영상이 올라오는 이 시간대는 굉장히 추울 건데, 다들 단돌이 잘 하시고,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어떻게 보면 어제 이야기의 연장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영상 막바지에 그 얘기를 했잖아. 외국 남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외국 남자의 장점, 한국 남자가 아님, 외국 남자의 단점, 한국 남자가 아님.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내가 할 게 있었거든, 내 라방에서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런 뭔가 요새 들어서 그런 외국 남자 여자가 되게 이상향이 된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한국에선 지금 베트남이 떠오르고 있고, 나도 베트남을 밀어붙이고 있잖아. 근데 그거는 뭐 여자들도, 외국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지 사실. 그래서 특히 그 빠미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보란 듯이 외국 남자를 만나잖아. 뭐 예를 들면 다니엘 튜더라던가, 그치? 그런 사람들 희한하게 그렇게만 만나잖아, 그치?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스코어를 봤을 때 한국 남자가 외국 여자로 결혼한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한국 여자랑 외국인 남자 결혼한 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근데 이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인종적인 측면도 좀 크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뭐 종종 하는 말이 끌려야지 만난다고 하잖아. 근데 보통 이 끌린다란 말은 꼴린다란 말이랑 같이 이어지게 돼 있거든. 근데 나는 인종이 다르면 이게 잘 안 꼴리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뭐 같은 에이시안이라던가 백마도 진짜 이쁘면 상관없는데, 근데 진짜 이쁜 백마는 나를 사람 새끼로 취급을 안 하거든. 약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그런 괴리가 있는데, 근데 2020년 한국 남자 외국 여자 국제 결혼 건수를 보게 됐을 때 한국 남자는 부동의 1위가 베트남, 그다음에 중국, 태국, 일본, 미국 이렇게 왔거든. 그래서 일본이 758건.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코로나가 있다고 하지만 일본 여자는 그렇게 많이 결혼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야. 그리고 오히려 지금 와서 보면 태국이 지금 엄청 떠오르고 있어. 태국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 왜 태국이 이렇게 많아질까 생각하면, 내가 봤을 때 그 DC 인사이드 그 동남아 갤러리 동말놈들이 너무 많이 가도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아직까지는 베트남이 1등이긴 하지만 베트남도 계속 반토막이 나고 있잖아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마 코로나 영향이 크다 보니까 다시 반등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여자의 경우는 누구랑 가장 많이 결혼을 했냐 딱 보면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캐나다, 4위가 일본, 5위가 호주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미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 중국, 캐나다 이렇게, 일본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내 유튜브 방에 와서 고민을 이렇게 상담했던 여자분은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었거든요. 캐나다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더라고. 근데 그분이 상담을 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상성이 한국 여자랑 가장 최악인 상성은 4번 일본 남자. 일본 남자랑 한국 여자는 상성이 진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이혼율 뭐 90% 나온다.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내가 그 종종 하는 말 있잖아.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는 피해자들끼리의 모임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한 번씩. 그러면 한국 여자와 일본 남자는 뭐야? 가해자들의 모임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잘 되기가 쉽지가 않아. 실질적으로 잘 되기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일본 내에서의 한국 여자는 굉장히 기가 강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말이 기가 세다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의 없고 싸가지 없다, 무례하다 이런 느낌에 가깝거든 사실. 그래서 잘 되기가 쉽지가 않고, 내가 보기엔 오히려 일본, 미국 남자를 만나라고 난 차라리 얘기하고 싶어. 미국 남자랑은 그 한국 여자가 조금 잘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 레드필이 어디에서 넘어왔어? 미국에서 넘어왔단 말이야. 미국 애들 장난 아니거든, 진짜. 장난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미국 남자의 기준에서는 한국 여자가 굉장히 순한 맛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끼리 만나는 게 항상 상성이 좋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보기엔 미국 남자와 한국 여자는 약간 피해자들의 모임이 성립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뭐 캐나다는 잘 모르겠어. 캐나다 남자는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내 방에 오신 분이 32살이었거든. 대학원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거야. 맨 처음에 지금 남자친구랑 이 지금 32살이고 자기가 어바님 유튜브를 보면서 결혼에 대해서 조금 더 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다시 만나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통상적으로 32살이면, 그리고 외국에서는 또 다르거든. 외국에서는 여자들이 더 빨리 늙어요. 여자들이 더 빨리 늙는데, 외국 여자들은 더 빨리 늙는단 말이야. 피부가 두꺼워서. 그러면 에이시안 여자가 가진 매력이 충분히 어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러면 뭐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32살이라는 거지. 남자친구는 몇 년 만났냐 물어보니까 한 2년 정도 만났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새로 만나고 싶으면 새로 만나는 게 맞긴 하지만, 근데 내가 만약에 당신이라면 2년 정도 만났고 딱히 그렇게 심하게 걸리는 게 없으면, 그러면 그 사람을 선택할 것 같다. 왜냐면 확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확률적으로 지금 32에 헤어져가지고 나중에 또 누군가를 또 몇 년 또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이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정도의 조건보다 덜한 조건을 만날 확률이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에이징 커브가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그렇나요? 이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라서, 외국인 남자친구가 뭐가 문제냐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그거였던 거야. 자기도 맨 처음에 남자친구한테 결혼에 대한 얘기를 했었대. 내 유튜브 보고 뭔가 좀 쫄렸나 봐. 그래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남자친구가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일단 네가 돈을 벌어야지라는 얘기를 한 거야. 일단 네가 돈을 벌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결혼을 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꺼낸 거야. 근데 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일반적이거든. 일반적이고 당연한 거란 말이야. 맞벌이는 기본적인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근데 막상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너무 섭섭한 거야. 너무너무 섭섭한 거야. 그래서 어제 어반룸 영상에도 올라온 거 보면 알겠지만, 한국 남자는 그런 게 없잖아 사실. 야, 뭐 네가 돈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노, 그냥 집에서 쉬어라, 이런 남자들도 있고, 내 나이 때 또래 남자는 보통 그런 경향이 좀 강하단 말이야. 뭐 굳이 뭐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마라. 야, 힘들면 쉬어. 우리는 뭐야, 우리 한국 남자 딱 절여진 게 있잖아. 여자가 아 오빠 나 일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 주잖아, 우리는. 이렇게, Are you okay? 이렇게 물어봐 주는데,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니까, 그래, 결혼해야지. 근데 일단, 네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모으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건너뛰고 나오니까, 그 남자의 뭔가 애정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다고 느껴졌나 봐. 그 여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게 방금 말했던 그 한국 남자의 그 딜레마로 이어지게 되는 거야. 외국 남자의 장점, 한국 남자가 아니다. 근데 외국 남자의 단점, 한국 남자가 아니다. 이게 요대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류 이야기는 좀 제법 많아. 뭐 예를 들어 자기 남편이 독일인인데, 독일 애들이 진짜 재미없거든. 근데 뭐 예를 들어 집안에 뭐 전등 갈거나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이거 오빠 좀 이것 좀 해줘. 그러니까 와서 보여줘. 이렇게 이렇게 간 다음에 다음부터 네가 하면 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못 박는 거 시험 문제 나 다음부터 이건 네가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그 거기서 엄청나게 그런 섭섭함과 서터레스를 그 느끼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 한국 여자의 니즈에 가장 잘 맞춰줄 수 있는 건 한국 남자인 것도 사실이거든.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커스터마이징화 됐단 말이야. 한국 여자의 취향에 절여져 있단 말이야. 아까 말한 거 뭔가 좀 힘든 일 있다 그러면 바로 자기야 괜찮아. 그래, 커스터마이징화가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외국인 남자가 만나면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고 나면 또 이제 한국인스러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게 좌절을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린 게 좀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그리고 내가 항상 말하잖아. 그 우리가 한국 여자들에게 길들여지고 난 다음에 외국 여자한테 가면 사랑받는다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약간 이런 게 있고, 실질적으로 내가 저번에도 듣다가 깜짝 놀랐던 게, 내가 자주 보는 채널 중에 브래드쿤이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 일본 채널 좀 많이 본 편인데, 그 브래드쿤 채널에도 어떤 한 번씩 전화 같은 거에서 누구랑 인터뷰하는 게 나왔어. 원래 주 컨텐츠는 그런 게 아닌데, 근데 그때 구마모토 쪽에 있는 어떤 간호사랑 전화를 했는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기는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굳이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냐? 약간 좀 웃기잖아, 그게. 굳이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굳이 일본 여자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여자가 했던 말이 그거였어. 연락이 너무 잘 되고 한국 남자는 연락 끊임없이 주고,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애정표현도 너무 잘해줘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결국에 우리 연락 칼같이 하고 이게 애정표현 잘한 게 그게 왜 그래? 그게 한국 여자가 절여놓은 거란 말이야. 그게 절여놓은 학습의 결과거든 그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어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통상적으로 이렇게 자주 하는 말 있잖아. 사랑을 받아내는 건 뭐다? 기술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사랑은 뭐냐? 사랑은 그 자체가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 기술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튼 뭐 오늘은 그런 뭔가 외국 남자의 장점과 단점이 좀 재밌어가지고 말 나온 김에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기회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요!